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동엽 부장님께 유익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윤은행 건님. 저번 주에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비만 약인 위고비 개발사 네. 노보노디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보노디스크 뭔가 저희가 2주 전인가요? 한번 얘기했었죠. 네, 위고비. 간단하게. 네, 위고비. 양 하면서, 얘기 위주로 했죠.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다들 위고비 하는데 네. 막상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제약회사고 위고비가 대박이 나면서 네. 유럽 증시 전체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제 이런 보도는 조금씩 나왔죠. 네네. 덴마크 코펜하겐 증시에만 상장된 게 아니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동시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도 미국 증시를 통해서 쉽게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이왕 주식 얘기부터 제가 말씀 시작했으니까 덴마크에서는 국민주래요. 덴마크에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 이 덴마크 개미 투자자 5명 중 1명 정도가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삼성전자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국민주고요. 이 북유럽 쪽에서는 이 덴마크의 노키아라고 네. 비유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노키아가 이 덴마크 근처에 있는 핀란드 회사였잖아요. 이 노키아가 잘 나갈 때 핀란드 경제를 좌지우지 했던 식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크게 히트친 이후로 덴마크 전체 GDP를 작년 재작년에 2%포인트 한 회사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덴마크 전체 GDP보다 많대요. 엥? 덴마크 작은 나라라서. 예.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이 덴마크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가지는 위상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 덴마크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이 크로네라는 이제 자체 화폐를 쓰는데 네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위고비 그 이전에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덴마크에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크로네 화가 이 강세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러고 덴마크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할 때도 이 노보노디스크를 통해서 덴마크에 들어오는 달러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할 정도로 이 덴마크 경제를 그야말로 쥐고 흔드는 그런 이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이런 주식 얘기도 나눠봤는데 네. 사실 노보노디스크에 대해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위고비를 만든 개발사인 네. 노보노디스크는 대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워낙에는 당뇨병 치료제 전문 회사고요. 네. 출발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1921년도에 100년 조금 더 됐죠? 네. 캐나다에서 발견이 돼서 발견한 의학자들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불과 2년이 지나서 1923년도에 덴마크에서 인슐린을 아마 미리 조금 농담식으로 가면 인슐린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2년 뒤에 덴마크에서 생산권을 캐나다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 네. 다시 2년 뒤인 1925년에는 역시 덴마크에서 노보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답니다. 네. 두 회사가 인슐린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 후에 1989년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노보노디스크 두 회사 이름이 합쳐진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노보노디스크고요. 네. 현재 당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슐린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에 가는 세계 제1위 당뇨병 인슐린 제약회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대량으로 상용화하려면은 몸 밖에서 합성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전자 재조합을 한 인슐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슐린 처방을 받으면 자가주사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조그만 주사를 스스로 이제 놓는데 네네. 그런 펜 방식의 미니 주사기 같은 이 자가주사제를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노보노디스크고 이렇게 인슐린과 당뇨병 치료제에서 이 글로벌 혁신을 쭉 100년 동안 이어온 제약회사입니다. 뭔가 인슐린, 당뇨병 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노보노디스크를 알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위고비 맞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비만 치료제인 네. 위고비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네. 대박을 터뜨리게 네, 된 건지 네, 네. 궁금하네요. 그 지난 우리 그 위고비나 이런 방송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GLP 호르몬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네네. GLP-1 호르몬. 그게 사람이 식사를 하면은 장에서 분비돼서 이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GLP-1과 유사한 물질, 유사체를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이 그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 그 기반으로 만든 첫 번째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를 2009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빅토자라는 건데 이 주사를 맞으니까 아. 살이 빠지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네네. 저 지난 방송에서 네네. 간단히 설명을 네. 드렸고 그래서 이게 살이 빠지네 부작용으로 좋은 부작용이네 해서 6년 후인 2015년도에 이 싹센다라는 네. 그 매일 맞아야 되는 비만 치료제를 출시해서 글로벌 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이제 크게 그 이 히트 상품을 냈고 그리고 다시 6년 뒤인 2021년도에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주사제로 이제 또 개량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아주 초대박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발견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당뇨병 한 우물을 파다가 네. 이 그 어떻게 보면은 비만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그 약간 어떤 일석이조 느낌. 그렇죠. 이제 그 행운 어쨌든 네. 행운이 오게 된 건데 그냥 온 행운은 아니고요. 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100년 동안 당뇨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혁신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행운도 따르는 거잖아요. 혁신 그쵸, 안 하고 그쵸. 그냥 있던 약만 팔고 이랬으면은 이런 행운이 올 그쵸. 리가 없죠. 네. GLP-1 유사체를 개발해서 이걸로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혁신을 안 했으면 그게 살을 빼준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없었을 없었겠죠. 거고 네. 결과적으로 싹센다에서 위고비로 이어지는 그 비만 치료제 그런 이 그 행운도 나타나진 않았겠죠. 아. 혁신이 중요해요. 노력과 혁신 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노보노디스크 하면 요즘 좀 긍정적인 기사,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리스크는 따로 또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기업이 리스크가 없는 거는 없겠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경우는 이 가장 큰 일테면 리스크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약가 정책입니다. 덴마크가 아니고 이 노보노디스크의 전체 매출액의 60%가 북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사실상 북미 중에서 비중이 좀 작고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노보노디스크 너네 회사가 미국에 수출해서 파는 인슐린 판매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미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 우리 저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인슐린 가격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매출이 그때 진짜로 휘청했고 주가도 일시적으로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건 덴마크 국민들은 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엄청 샀대요. 국민 주식인 이유가 여기서 우리나라 나오네요. 동학개미 운동처럼 된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노보노디스크는 이 위기를 이 2015년도에 개발했던 이제 1년 전이죠. 2016년도에 미국에서 이 인슐린 가격 압박했을 때 네. 이 싹센다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쭉쭉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최근에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의회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미국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직접적인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 유럽에서는 뭐 한 달 가격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해도 되는데 미국은 뭐 백몇십만 원, 130만 원인가 차이가 비싸게 엄청 팔거든요. 나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각 국가별로 시장이 다 다른 거고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번에는 2016년도에 그 인슐린 가격이나 압박 때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건지 아닌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잠깐 핀란드 이제 노키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노키아가 망하고 이제 핀란드 경제가 뭐
쑥대밭이 됐다. 쑥대밭이 됐었죠.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럼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같은 비슷한 그런 꼴을 당하진 않을까요? 역시 앞의 미래 예측은 뭐 누구도 이 확신을 갖고 하진 못하겠지만 실제로 덴마크 정부도 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제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가 노보노디스크 한 회사에 너무 이제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약업계 또는 이 메디컬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노키아처럼 그냥 아예 파산해버릴 정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노보노디스크는 그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이제 그 경쟁에서 혁신에 뒤처져가지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한 방에 사라졌잖아요. 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회사고 당뇨병과 비만은 없어질 질병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게 이 점점 늘어나는 질병이기 네네네. 때문에 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계속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키아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뭐 없지 않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뭔가 비만, 당뇨병 네. 없어져야 할 건데 네. 늘어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뭔가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네.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사실 덴마크 인구가 진짜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 590만 명, 네.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 이런 톱 글로벌 제약회사가 나온 건지도 궁금하네요. 덴마크가 네. 원래 이 제약 바이오 네. 쪽의 이 산업 인더스트리를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원래 제약업계의 세계적인 강소국입니다. 네. 이 코펜하겐에 메디콘밸리라는 그 연구개발 단지가 있는데 이게 유럽 전체에서 아주 손꼽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 입주해 있는 제약회사만 20곳이 넘고 또 바이오텍 이제 그 직접적 약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바이오텍이 뭐 80여 군데 또 메드테크 기업이 한 100여 군데 정도가 이 코펜하겐에 있는 메디콘밸리에 모여서 서로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인구가 적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덴마크에 기반을 둔 제약업체들은 워낙 자국 시장은 조그마니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이 국가의 규모가 큰 강대국하고 이제 이 이를테면 종합 제약회사로 경쟁해서 싸우기는 힘드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화한 제약회사로 딱 이 목표를 잡고 이 전문화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덴마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노보노디스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전문 회사잖아요. 이 세계적인 피부질환 전문 제약회사의 레오파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중추신경계 주로 이제 정신과 약인데 이 우울증, 조현병 같은 이 중추신경계 질환의 세계적인 전문 회사, 전문 제약사로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덴마크 회사고 이렇게 특정 질환에 특화해서 글로벌 시장을 보고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한 제약회사들이 많고 또 그렇게 덴마크가 지원을 한 게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 전문적인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미세하게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완전 처음 듣는 제약회사. 그렇죠. 일반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환자들이 잘 알기는 어려운 회사죠. 그런데 이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상처 치료제 동화 약품 후시딘 아시죠? 네. 후시딘이 원래 레오파마, 금방 말씀드린 피부질환 레오파마 약이에요. 그 동화약품에서 이 레오파마의 그 후시딘의 한국 내 생산 판매 계약을 하고 레오파마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약이 후시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덴마크의 이런 전문화된 제약회사의 그 약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상처나면 다른 것도 많지만 네. 후시딘 쓰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제약산업도 뭔가 네. 덴마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네. 다 전문화해서 네. 좀 이렇게 발전하고 네. 그리고 또 제약사들도 노보노디스크처럼 네.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도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K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